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해외 출판사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겠다고 출간 계획 또 번역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10년 전까지는 13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208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 출판사가 저작권 계약을 먼저 하고 번역 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사례도 10년 전 11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증가했고요. 이쯤 되면 K문학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이른 얘기일까요? 아무튼 시장이 한국 문학을 먼저 찾기 시작하면서 국내 신작이 해외에 출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번역 출간일 경우에요, 3년 이상 보통 걸리는데 해외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계약하면요, 실제 출간까지 1-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간된 지 1-2년 이내에 신작이 빠르게 해외에서 출간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해외에서 출간되는 한국 문학의 장르 역시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국 문학의 국제 수상, 또 입후보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커상 1차 후보 또 본선까지 오른 한국 소설가들의 작품도 있었죠. K문학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한국 작가들의 작가축제, 인터내셔널 문학축제 등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문학축제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독자들과 만나면서 눈코 뜰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 K-드라마, K-문학, 문학계에서도 한류 동풍이 일었으면 좋겠다 희망해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8월 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면서도 여름의 기운을 끝끝내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여름의 막바지죠. 한국 문학, 좋은 시, 좋은 글로 여러분의 삶과 정서를 공감하는 동포사회의 문학 프로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모아서 문 활짝 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문학 전반에 걸쳐서 시, 수필, 소설, 여러 장르의 문학과 또 문학 뉴스, 문학 인터뷰 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이민의 삶에서 한국 문학으로 삶과 정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황보름 소설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소설입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제목부터 친근감을 느끼게 하죠. 황보름 작가의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문체로 쓰여져 있고요. 황보름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문체가 있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어쩜 그렇게 깊이 있게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그 나오는 등장인물, 캐릭터들이 마치 내 옆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같고요. 그만큼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맹점이 있죠. 작은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 소설에서는 작은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스토리도 복잡하지 않고요. 아주 쉽게 읽히는 소설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서점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소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줄거리를 먼저 요약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영주는 휴남동에 아주 작은 서점을 오픈하죠. 열정적인 회사원이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번아웃 될 때 더 이상 일로부터가 아니라 의지나 열정 같은 말에서 의미를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퇴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휴남동에 서점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퇴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친정 엄마와도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혼자만 남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살다가 보면요. 안 좋은 일들은 꼭 한꺼번에 터집니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죠. 꼬이고 꼬인 인생,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이 서점을 오픈하는 일입니다. 주인공 영주가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소설 읽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여자예요.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서점 여는 일이 그녀에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서점 구석에 작은 커피숍도 하나 만들어요. 휴남동 서점에 다양한 인물들이 찾아와서 책 얘기, 사는 이야기,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서점이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역할과 서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서 독자들에게 책과 독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헌신하죠. 종업원으로 민준이라는 남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하고 또 종업원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겠죠. 서로 위로도 받고 또 SNS도 서로 교환하고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둘은 서점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단골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서 서점에 손님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점을 하려면요. 그 영주처럼 책을 사랑하고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서점을 열으면 뭐 안 될 수가 없겠죠. 서점에서 알바를 하게 된 민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민준은 여느 청춘처럼 이 청춘 시절을 스펙 쌓기에 충실했던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믿고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기도 했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취업 문제, 좋은 직장 다니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치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떠밀리듯 취업을 위해서 청춘을 소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청춘들이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민준이 자기의 삶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한 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롭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서점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서점은 폐점된 상태로 방치되지만 휴남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사랑, 우정, 희망, 고난과 역경, 작은 것들, 그런 다양한 감정과 가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고요. 따뜻한 이야기예요. 주인공과
그녀의 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성장과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작가의 섬세한 문체와 인간들의 삶에 대한 공감, 독자들이 주인공과 함께 서점의 문을 열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휴남동 서점의 주인이요. 서점을 열고 닫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갑자기 서점을 닫게 되면서 서점의 고요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또 문제 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휴남동 서점과 연관성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면서 감동과 용기를 전달합니다. 결말은 정말 감동적이면서 위로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합니다.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은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요. 서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 결말이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남겼다는 것,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는 것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책 읽는 사람 많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와 수필과 소설 얘기를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얘기를 매주마다 나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책과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치유해주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구식이기도 하지만 좀 아날로그적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연결과 소통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고 있어요. 서점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정과 사랑, 위로와 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서점을 통해서 그 캐릭터마다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거듭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또 자아를 발견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보여주고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작은 것들의 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서점, 작은 동물원, 작은 이야기들, 소재 자체가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작은 순간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소설은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요즘 현대소설이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고 클라이막스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다이나믹한 현대소설.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이 아니라 배경을 서점으로 찾은 것처럼 서점의 분위기처럼 조용히 잔잔하게 나를 돌아보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조용하면서도 찬찬하게 나누는 것 같은 힐링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 몇 가지 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낭송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삶이 타이트해서 좀 시 한 편 읽고 싶다, 수필 한 편 읽고 싶다, 뭐 서점에 가서 책 좀 보고 싶다, 도서관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시간이 있죠. 아니면 앉아서 쉬고 싶다, 이런 시간이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꽤 단순해.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숨통 트이는 시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또 살다 보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결정,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네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쩔 때는 그때 그 순간이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지나고 보면은요, 그게 오답이었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끝나는 건 또 아니죠.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정답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나는 남을 위해 일을 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나를 위해 일을 하니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일을 하는 삶이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민준 씨는 휴남동 서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혹시 민준 씨를 잃어버린 채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짐작이 가죠?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일을 했던 장본인이라서 그래요. 건강하게 일하지 못했던 과거가 저는 많이 후회돼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정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요. 나는 나를 정말 사랑했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 내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이를 계단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제일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는 계단. 하지만 실제 일은 밥 같은 거였어요. 매일 먹는 밥.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밥이요. 세상에는 허겁지겁 먹는 밥이 있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레 먹는 밥이 있어요. 나는 이제 소박한 밥을 정성스레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게요. 일도 정말 허겁지겁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면서 소박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나를 찾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쓴 황보름 작가는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었고요. 몇 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읽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매일 읽겠습니다. 난생 처음 킥복싱,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 등이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동네의 골목길에 작은 서점,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휴남동 서점, 그 공간을 안식처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황보름 작가의 오늘 나눈 어서오세요 휴남동입니다. 이 책은요, 출간 즉시에 전자책 탑10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어요. 수많은 독자의 찬사를 받아서 소설의 독자들이 강력한 요청으로 마침내 종이책으로 다시 태어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휴남동 서점처럼 따뜻하면서도 누구나 자기 모습대로 자기 모습 잃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의미를 새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점 하나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한 편의 소설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문학 이야기 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좋은 한 주 지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